들어서 아까 선생님 말씀 다원성이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국과 기독교에 비교하면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놀라운 답변입니다. 한국인이 배워야 될 거는 이 경청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종종 하고 하는데, 지금 질문하신 이중재 선생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저렇게 깊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훌륭한 유창한 우리말로, 저보다 훨씬 우리말을 잘하시는데요. 예, 정말 놀랐습니다. 선생님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계속 진행하셔야죠.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풀어서 주십시오. 네, 선생님. 저기 산신도에 관한,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박사과정이 이정인데요. 국학과 박사과정이 이정입니다. 내용은 그 산신도에 대한 내용인데 꼭 메이슨 교수님께서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저기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듣는 과정에서 뭐가 궁금했냐면, 지난번에 작년인가 임채우 교수님께서 고급 국학과정에서 그 호랑이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민족과 관련된 거는 곰과 호랑이 중에서 곰과 더 관련이 많이 있고, 또 최근에 그 홍산문화 속에서 그 유적이 복희대 교수님께서 잠깐 사진까지 보여주셨는데, 그 곰 발톱인가? 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홍산문화 그 유물 속에서는 호랑이와 관련된 것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걸 찾을 수 없다고. 그렇다면 왜 산신도 그림에서는 곰이 아니라 호랑이가 이렇게, 또 어떤 거에는 또 2마리씩 나타나고 하는데, 언제부터 그 한국 민족의 호랑이와 관련이 있었는가, 그런 궁금증이 일고, 또 제가 이제 문득 떠오른 그 궁금증은 또 뭐냐면, 어쩌면 그 환웅이 호족하고 웅족하고를 대상으로 그 천손 문화에 편입하려고 설득을 한 과정 속에서 좀 더 이렇게 핸들링하기 쉬운 웅족은 예스를 했고, 어쩌면은 더 파워가 있었을 호족은 노를 해서 그런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쪽 홍산문화 그 지역에서는 곰 토테미즘이 있지만은 한반도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쪽에서 원래 있었던 그 네이티브 한반도에 있었던 그 민족들, 뭐라고 해야 되나, 원주민은 호랑이를 믿었나? 이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증 하나 하고, 산신도와 관련된 이제 또 다른 궁금증은 왜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생적, 오래 산다라는 그런 것들, 십장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 민족의 어떤 그 사찰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나타나는지, 종교가 물론 기복적인 성향도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 그 산신도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 화려하게 이렇게 저기 되는 그런 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힐링적인 거.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따가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네, 예. 지금 벌써 2개인데 3개면 벌써 맨 앞에 첫 번째 게 기억이 안 나게 되죠.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임채우 교수님하고 메이슨 교수님께 답변 기회를 드리는데, 어느 분께 먼저 답변 기회를 드릴까요? 네. 임채우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메이슨 교수님께. 제가 답변을 해도 좋은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에, 예, 제가 들은 바를 좀 정리를 해보면, 범이 언제부터 우리 민족과 관련이 있는가, 호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호랑이보다는 범이란 말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호랑이는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생겨난 개념이라고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아무튼 호랑보다는 범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말에 가깝고 아주 오랜 기원을 갖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경전적 고전적 근원을 둔다면 아마 산해경이 처음 나올 거예요. 동해에 불사지국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그 호랑이 이야기가 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는 지금 문헌 고정을 해드릴 수 없는 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뭐 호조 공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호조 공족 이야기는 이제 그 한단고기에서 나온 관점인데 사실은 제가 곰과 범 이야기를 할 때는 곰을 사실은 그 웅으로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곰을 저는 그 고모, 가미, 구마 같은 어원을 가진 이제 무르이신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그 우리 연초에 그 세화라고 해서 그 벽에 붙이는 그 연화도 같은 데에도 곰과 호랑이를 그리기도 하고 또 글자를 붙일 때도 용호 이런 글자를 이제 잘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도교에서도 용어를 수기와 화기를 조복받는 그 상징으로 많이 이제 그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저는 그 동아시아의 어떤 공통적 문화적인 그 배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산문화에는 이제 곰의 발톱은 나오고 이제 범에 관한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 제가 이제 곰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렸지만 그 시베리아 계통에 있는 곰 토템이 사실은 존재하긴 하는데 한반도 내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곰 토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곰이라는 말이 이제 체록이 될 때 이두식 표기법의 영향으로 좀 그게 변질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홍산문화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베어, 곰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우리 고대 홍산 문화 시대의 어떤 그런 그 종교나 그런 토테미즘과 굉장히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알기 어려워요. 지금 당장 뭐 100년 전에 조선시대의 역사에 대해서도 말하기가 어려운데 수천 년 전의 역사를 말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나마 다소 합리적인 태도라는 것은 여러 다양한 해석들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홍산문화라는 관점에서 또 우리 민족의 시원을 설명해 볼 수도 있고 또 뭐 홍산문화가 아닌 우리의 그 삼국유사에 체록된 또 제왕기와 응제시주에 그 기록되어 있는 단군에 관한 사화를 가지고 해석해 볼 수도 있고 또 환단고기식으로 웅족과 호족의 어떤 그 갈등 관계 이 속에서 이제 그 이족의 침입과 천신족의 출현 그 화해와 조화의 과정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해석의 가능성, 시각의 가능성들을 지금은 열어두고 좀 다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셨는데요. 일단 메이슨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There are two questions to you. The first is that, as you said, that Dangun is one of the prototypes in Sanshin Sasang in Korea. And Dangun mythology has two totems. Bear totem on the one hand and tiger totem on the other hand. But interesting enough, even though tiger appears in any Sanshin-do, bear is missing. What happened? And what is your response to that kind of dazzling missing of bear? And the second question is, you emphasized the idea of well-being and its relevant icons such as Shipjangsan. Is that kind of idea also found in other religions, such as the religions of the West? Okay, the first question is very interesting and difficult to answer. The bear does kind of drop out of most Korean stories, mythology. We don't find it in the Samguk Yusa
very much anything about a bear. It's in the bear becoming the mother of Tangun, Unia, and then is respected as that, and then but then not respected spiritually otherwise. The bear in itself. It seems that the tiger is regarded as the king of all animals. And just like the pine tree is always, the red pine tree is always in those paintings too, and as that's the king of the plant world, and Sanshin is dressed as a king, king of the human world, and together they are the rulers of the mountain, the realm. Now, so the tiger being there as spiritual representative, as the king of all animals, it seems like the bear is somehow not necessary.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통역하자면, 그러니까 곰은 단군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이 산신사상에서 등장하지 않고, 그 대신에 범이 호랑이가 등장하는 이유는 마치 소나무, 산신사상, 신선도에 등장하는 소나무가 여타의 식물들의 왕의 역할로 등장하는 것처럼, 호랑이 혹은 범도 여타의 산짐승들 중에 이제 왕으로 반주되기 때문에 고음 대신에 호랑이나 혹은 범이 산신들에 출연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그러한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What about the second question? Yeah, Shipjang saying, not in the Judeo-Christian religions, which really sort of keep a separation between nature and human beings, and human beings being very special in the idea of a humanized God, Judaism, Christianity, Islam, the Abrahamic religions. So there isn't, there are some plants with symbolic meanings, like the laurel wreath of laurel signifying victory, and later the emperor's wreath and such. But generally not in those Western religions. The Shipjang saying came up as a folk culture of Korea that, again, along with the Sanjin traditions, adopted by the more literate kinds of religions such as Buddhism, Taoism, Confucianism that developed in Korea, adopting that, integrating it in, until by the Joseon dynasty it was a common kind of folk art. But the most common place you can still see that motif today is in the Sanshin paintings all over the nation. 그러니까 인간과 신의 분리 혹은 인간과 자연의 분리를 근간으로 하는 유태교 혹은 기독교 혹은 이슬람교의 경우에는 십장생으로 회상되는 그런 불사의 개념, 이런 게 약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물론 서양의 종교 전통에서도 월계관, 승리를 의미하는 월계관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영생 불사를 상징하는 십장생의 아이콘들은 교수님 판단하시기에는 산신사상의 아주 고유한 독특한 자산이라고 평가를 하셨고요. 이제 그것이 그 뒤에 이 땅에 전래된 유교, 불교, 도교에 의해서 차용되는 방식으로 전파되었다는 그러한 해석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생님 아까 세 번째 질문도 있으셨죠? 간략히 좀 해주시겠어요? 시간이 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랬는데요. 그 양동이가 힐링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셨는데, 바스켓, 그거가 뭔지 궁금해서요. Okay, then the question to you. In one of the Shinsanbo that you presented, there is a picture where Shinsan Sanshin carrying a special basket
and the basket you interpreted as the icon for healing power. And what is that basket? What's that? Well, the basket is filled, if you look at the detail, with Balocho herbs and ginseng roots, which are kind of an yang pair. Balocho being an healing power and Insam being a yang power within the Oriental medical theory. I have another painting showing the 9 Sanjins together. That's in the front part of the front piece of my book that I published about this, which I don't show here, but where each one of them is either holding a Insam or Balocho. 4 of them Insam, 4 of them Balocho, and the central Sanshin figure not holding either one. But this sense of yang balance in the herbal medicine sense, then a strong tradition that's within these Sanshin paintings. See the difference of, I think in Western cultures and such, the idea of spiritual enlightenment and physical health are different. They're separated. The physical world or physical body does not seem to have much to do with it. In the Eastern traditions, they're much more holistic, more integrated. Spiritual enlightenment and the physical health through yoga and proper harmonious interaction with your environment and proper food eating and all that is integrated together as concepts very importantly, and that makes a big difference between East and West. 그 양동이가 올바른 번역어인지 모르겠지만 그 들어있는 게 불로초와 인삼이랍니다. 이제 인삼은 양기를, 그다음에 불로초는 음기를 표상하고 있고요. 음양의 밸런스가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힐링 파워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선생님께서 더 추가하신 설명은 서양의 의학이 몸의 어떤 건강과 정신의 건강을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데 비해서 신선도에 나타나는 어떤 건강의 개념은 음양의 밸런스가 몸의 다스림과 마음의 다스림에 일괄적으로 전체론적으로 투사되어 있다는 점이 동서양의 어떤 의학 정신의 중요한 차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다른 분께 그럼 마이크. 예, 선생님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천부경에 대해서 아주 재밌고 아주 유익한 시간을 들었는데요. 인천에서 온 강남입니다. 그 북경대학에서 오신 그 교수님하고 그걸 번역하고 해석해 주신 그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천부경이 단군 시대 때 그 녹도 문자로 전해오던 것을 최치원 선생님께서 한자로 해석해 놓으셨다고 하는데요. 그 녹도 문자에서 그 최치원의 그 한자로 그 해석된 그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승현 선생님 통역하시죠. 무슨 문자로요? 녹도 문자, 사슴의 발자국이나 사슴의 뿔을 누다 전에 내려오던 것을 한자로다 그렇게 해석했다고 그러시는데요. 과정이나 예,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 천부경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중국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중국 교수님들은 유래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천부경이 밝혀진 게 1918년에 계현수가 그 묘양산에 놀러왔던 사람들한테 자기가 발견했던 그 석각 천부경을 알려줌으로써 단군교단에 보내는 편지가 그게 세상에 나옴으로써 알려진 거고, 그게 이제 1979년에 그 이유립 선생이 환단고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환웅 시대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녹도문이니까 사슴녹자 사슴 발자국 글씨를 최치원 선생이 갱도 작첩을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첩의 형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석각본 비문이냐 아니면 첩의 형태로 만들었느냐를 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녹도문이냐 아니면 채치원 시대 글이냐를 가지고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녹도문이 어떤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밝혀진 바가 없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도 그 환단고기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 녹도문이 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가 되는 바가 없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바가 없고, 제가 그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북한의 묘양산에서도 그 천부경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선생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그러니까 선생님 의도를 말씀을 그러니까 통역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 철학하는 입장에서는 그 고고학적인 방식에 대한 탐구이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에서 강옥 선생님이 아마 대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충분히 조남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이상 설명이 없고, 단지 강옥 교수님이 중점을 뒀던 관점은 도가적인 관점에서 천부경을 다시 한번 좀 해석해 볼 수 있고, 다시 문장을 다시 한번 끊어읽기를 다시 함으로써 천부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데 중점을 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천부경이 그랬지, 내가 나왔을 때 그 배경이나 그 천부경이 채채원의 그 천부경 그 이전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은 선생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이 사실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환웅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 얘기로 하면 신시 배달국 시대의 이념을 반영한 글이냐, 아니면 최치원 시대, 당나라 시대에, 최치원이 당나라 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중국의 도가누교 사상을 영향을 받아서 한 것이냐. 대체로 한국 쪽에서는 전자 측의 그 시대, 환웅 시대의 이념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보는 측이고, 중국 학자들은 최치원이 이제 당나라 유학을 했기 때문에 당나라의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제 예를 들면 전에 학술대에 얘기를 드리자면, 중국 학자들은 천부경에 영이 안 나온다. 영이라는 거는 인도에서 들어온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두 가지 왜 이런 적을 자꾸 하느냐 하면,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우리에게도 우리 나름대로의 역사적 소위 경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외국 학자들한테 알림으로써 우리가 단순하게 중국식의 저기를 본뜨고 모방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중국의 도덕경이 있다라면 우리는 천부경이 있다라는 걸 자꾸 사람들한테 알림으로써,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독자적 전통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최치원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고, 쉽게 말하면 논의를 풍성화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말이 굴러가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왜 안 알아주냐, 우리 사실 잘 안 알아주는데 왜 감히 외국학자도 잘 안 알아주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국제학술대회를 통함으로써 이게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고, 오늘도 강옥 교수님이 새롭게 끊어읽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아요.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 천지의 일종, 무정을 다 그냥 외울 보는 방식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방식을 저분은 또 새롭게 끊어읽는다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우리 학교의 학술대회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아까 손 들으신 분이 마지막 질문자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네, 그 국학과 박사과정에는 이전입니다. 조남욱 교수님하고 윤관동 선생님께 짧은 질문이 하나씩 있는데, 먼저 조남욱 교수님께는 환인을 한국으로 보는 관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기존 해석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이제 짧은 지식으로는 예전에 환인보다 환국으로 쓰여진 더 오래된 한본이 발견돼서 한국이 맞는 거고 환인은 조작된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만약 그 사실이 맞다면 한국이 맞는 거고, 그럼 그거에 맞게 나머지 것들을 다 재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윤관동 선생님께는 아까 이제 혼백에 대해서 구별을 하실 때 성불교에서는 영혼백 이렇게 3원 존재로 보셨고, 증산교 얘기를 하시면서는 그 혼과 백이 있는데 이제 혼과 백으로만 받고 혼이 나중에 그 하늘에 올라가